나는 스스로를 나쁜 남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회사에서는 성실했고 집에서는 큰 사고를 치지 않았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지만 그건 가족을 위해서라고 믿었다. 그래서 아내가 나 너무 외로워 라고 말할 때마다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외롭다고?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주말이면 같이 밥도 먹는데 그게 왜 외롭다는 건지 나는 잘 몰랐다. 아내가 울면 나는 죄인이 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나만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때의 나는 아내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먼저 지키는 사람이었다. 아내는 자주 말했다. 당신은 항상 나중이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했다. 야근한 날, 회식 빠진 날, 집에 일찍 들어온 날들까지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나? 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아내의 말은 언제나 조금씩 과장되어 보였다. 항상 맨날 전혀. 그런 단어들이 나를 더 방어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설명했다. 아니, 설명한다고 믿었다. 사실은 변명에 가까웠다. 나도 힘들어. 회사 일 알잖아. 그 말로 아내의 말을 덮어버렸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방식인지 그땐 몰랐다. 우리는 늘 비슷한 이유로 싸웠다. 퇴근 시간, 연락, 말투, 표정. 사소한 계기로 시작해 결국은 같은 결론으로 끝났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당신은 나를 이해 안 해. 나는 그 말이 너무 답답했다. 이해하려고 안 한 적은 없다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나는 아내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설득하려 했을 뿐이었다. 아내가 서운하다고 말하면 나는 왜 서운할 필요가 없는지를 설명했다. 그게 논리라고 착각했다. 싸움이 끝난 뒤 나는 늘 지쳐 있었고 아내는 늘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상처의 끝이라는 걸 그땐 몰랐다. 나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자주 이야기했다. 상사 얘기, 프로젝트 얘기, 사람들 뒤재기까지. 아내는 늘 들어줬다. 고개를 끄덕였고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나는 아내의 하루를 제대로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을 했지만 대답을 기다리진 않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항상 먼저였기 때문이다. 아내가 힘들었어라고 말하면 나는 바로 해결책을 말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답을 원한 게 아니라 같이 느껴주길 원했던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또 싸웠다. 그리고 또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아내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나 혼자인 것 같아. 당신은 늘 멀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아내라면 같은 집에 살지만 말은 닿지 않고 감정은 늘 혼자 처리해야 하고 기대하면 예민한 사람이 되는 입장.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보니 아내의 말들이 전혀 과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아내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아내의 말보다 표정을 더 자주 보게 됐다. 예전에는 아내가 말이 없으면 또 삐졌네라고 생각했다. 괜히 말을 걸면 싸움만 커질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이제는 그 침묵이 화를 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접는 시간처럼 보였다. 아내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않았고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금씩 웃지 않았고 조금씩 기대하지 않았다. 그게 말보다 훨씬 무서웠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일이 있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내는 내 표정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게 편했을 것이다. 잔소리도 질문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서운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는 묻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묻지 않기로 배운 사람이었다는 걸. 예전에 내가 지금 그런 얘기할 여유 없어. 나중에 말하자. 라고 했던 순간들이 아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됐다. 아내는 언제나 나를 기다렸다. 퇴근 시간, 주말 약속, 마음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나는 그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겼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더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아내의 하루는 기다림으로만 채워진 날들이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감정을 정리했다. 나는 늘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했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긴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일부러 아내처럼 하루를 보내보려고 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고 말을 아끼고 혼자서 하루를 정리해봤다. 생각보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외로웠다. 누군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상대가 없다는 느낌. 그때 처음으로 아내가 했던 말이 몸으로 이해됐다. 같이 있는데 혼자인 기분이야.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설명이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아내의 하루가 계속 떠올랐다. 나를 기다리다. 포기했을 얼굴, 말하고 싶었지만 삼켰을 말들. 그제야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말할 수는 없었다. 그 말은 가볍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사과를 준비했다. 변명 없는 사과, 설명 없는 사과, 아내의 입장에서 시작하는 말. 아직은 말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도망치지 않기로는 결심했다. 그날은 정말 정신이 없었다. 회의가 겹쳤고 일정은 꼬였고 휴대폰은 계속 울렸지만 중요하지 않은 연락일 거라고 넘겨버렸다. 회의가 끝난 뒤에야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호자분 되시죠? 병원입니다. 그 순간 귀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말은 분명히 들리는데 의미가 바로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졌고 지금은 검사를 위해 입원 중이라는 말.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걱정이 밀려오기 전에 이상하게도 먼저 든 감정은 당황이었다. 왜 지금이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아내의 몸보다 내 일정이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병실 문을 열자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다. 손등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나는 한 발짝 다가가 작게 불렀다. 괜찮아? 아내는 눈을 뜨고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응, 괜찮아. 별일 아니래. 그 웃음이 이상할 만큼 마음에 걸렸다. 아픈 사람이 짓는 웃음이 아니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사람의 표정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다. 아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의사는 아내가 꽤 오래 전부터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친 상태라고 했다. 나는 자동처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라는 질문을 삼켰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피곤해 할까봐, 내가 예민해질까봐, 내가 또 나중에라고 할까봐. 그게 아내의 상상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온 현실이라는 걸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묻지 못했다. 묻는 순간 모든 책임이
나에게 돌아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내는 그날 밤에야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요즘 계속 어지러웠어. 그 말을 하면서도 아내는 내 표정을 살폈다. 혹시 내가 피곤해 보이지는 않는지, 불편해하지는 않는지.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너무 슬펐다. 아내는 몸이 아픈 와중에도 말을 고르고 있었다. 나를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아내의 시간을 떠올렸다. 나 없이 병원에 갔던 날들, 아픈 몸으로 혼자 집에 돌아오던 저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하루를 정리하던 밤들. 그 모든 시간에 나는 없었다. 그날 밤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아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숨소리는 고르고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얼굴은 너무 오래 혼자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아내의 자리에 제대로 앉아보았다. 아프다고 말해도 괜히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될까봐 삼켜야 하는 입장. 외롭다고 말하면 예민한 사람이 될까봐 참아야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보니 나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가 얼마나 강했는지도 처음 알게 됐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무너졌다. 억울함도 자기 합리화도 모두 내려놓고 아내의 입장이 되어 처음으로 생각해봤다는 건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라 늦게 깨달았다는 고백이었다. 퇴원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아내는 점점 말을 아꼈다. 아픈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앞으로의 걱정까지도 예전 같았으면 그걸 괜찮아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아내가 말을 멈출 때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망설임이 보였다. 이 말을 해도 괜찮을지, 이 말을 하면 또 내가 피곤해하지 않을지. 아내는 늘 한 번 더 생각한 뒤에 입을 열었다. 그 생각의 대상은 언제나 나였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는 나와 대화할 때 편안했던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걸. 퇴원 준비를 하면서 아내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병원 예약 시간, 약 먹는 시간, 주의사항들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 메모에는 내 이름이 없었다. 보호자 연락처에도 친구 이름이 먼저 적혀 있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아내의 일상에서 나는 이미 기본값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물었다. 나 없어도 잘 지내는 편이었어?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응. 그래야 했으니까. 그 말은 원망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온 방식의 설명이었다. 나는 아내를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반성했고 후회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많이 달라졌어. 근데 아직도 혼자서만 이해하는 것 같아. 그 말이 정확하게 가슴을 찔렀다. 나는 생각만 바꾸고 행동은 그대로였던 것이다. 아내의 입장이 되어 생각은 해봤지만 그 입장에서 움직이진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작지만 분명한 행동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다. 말하기 전에 묻고 결정하기 전에 상의하고 힘들 때는 혼자 정리하지 않았다. 아내에게는 그게 변화였다. 어느 날 밤 내가 먼저 말했다. 오늘은 내가 좀 힘들어. 예전의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다. 강해 보이고 싶었고 기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 앉았다. 해결책도 조언도 없었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 그때 아내의 얼굴을 봤다. 오랜만에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내가 원했던 건 완벽한 남편이 아니라 같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답은 아니었다. 아내의 입장은
이제 이해해본 감정이 아니라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정할 때, 말을 고를 때, 화를 낼 때조차 나는 한 번 더 아내의 자리를 떠올리게 됐다. 그건 희생이 아니었다. 같이 사는 방식이었다. 아내의 입장이 되어 처음 생각해 봤다는 건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계속 돌아와야 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지금 당신 입장에서는 어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우리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말을 더했고 결정을 함께 했고 아내의 표정을 예전보다 자주 살폈다. 그래서 속으로 조금 안도했다. 이제 괜찮아졌겠지. 하지만 관계는 시험이 끝나는 순간에만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편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예전처럼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내 표정을 확인했다. 그 모습이 이제는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게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회사 일로 크게 지친 날이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말할 기운도 없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었다. 그 질문이 그날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스스로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잠깐의 침묵 끝에 나는 짧게 말했다. 조금 힘들었어. 예전 같았으면 별일 없어로 끝냈을 말이었다. 그 짧은 차이가 생각보다 큰 용기를 필요로 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이 괜히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변화가 쌓였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말 해도 괜찮지? 그 한마디에 나는 멈칫했다. 왜 아직도 괜찮은지를 먼저 물어야 할까? 아내는 이어서 말했다. 당신이 요즘 많이 노력하는 거 알아? 그래서 더 조심하게 돼. 그 말은 고마움이면서도 경고처럼 들렸다. 아내는 다시 상처받는 걸 아직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건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안심할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선택이라는 걸.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다. 가끔은 아직도 혼자 있는 기분이 들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라는 생각이 순간 스쳤다.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지 않았다. 그건 다시 내 입장으로 도망치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에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날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말했다. 아직 그런 기분이 든다면 그럴 수 있어. 그 말이 아내의 눈을 조금 흔들리게 했다. 며칠 뒤 아내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면 좋겠어. 그 말은 요구가 아니었다. 조심스러운 기대였다. 예전의 나라면 그 기대가 부담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두려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 말은 큰 용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도 완벽하진 않을 거야. 내가 말했다. 그래도 도망치지는 않을게. 아내는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확신보다는 조심스러운 희망에 가까웠다. 그날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내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는 건 잘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겠다는 선택이라는 걸. 변화는 언제나 가장 지친 날에 시험받는다. 그날도 그랬다. 회사에서 큰 문제가 터졌고 책임은 자연스럽게 내 몫이 됐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몸은 이미 한계를 넘고 있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는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어땠어? 늘 하던 질문. 그 순간 입안에서 말이 막혔다. 말하면 다시 예민해질 것 같았고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무심하게 말했다. 그냥. 순간 아내의 손이 멈췄다. 아주 잠깐, 아주 미세하게. 예전 같았으면 그 장면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또렷하게 보였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다시 돌아가는 건가? 라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웠지만 서로 등을 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대로 잠들었을 것이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일 이야기하자는 핑계로.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 밤을 그냥 넘기는 건 다시 혼자가 되게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깨고 말했다. 아까 말 안 해서 미안해. 아내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작게 말했다. 괜찮아.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괜찮아가 얼마나 많은 체념 위에 올라앉아 있는 말인지. 괜찮지 않은 것도 알아. 내가 덧붙였다. 지금은 말하기 힘들었어. 그래도 혼자 두고 싶진 않았어. 아내는 천천히 나를 돌아봤다. 그 눈에는 의심과 안도가 함께 있었다. 며칠 뒤 나는 결국 무너졌다. 회사 문제는 더 커졌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숨이 막혔다. 그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표정만 봐도 모든 게 드러났을 것이다. 아내는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내가 당신 입장이 되어볼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 입장을 바꾸는 건 늘 나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아내에게 요구해왔다는 게 더 정확했을지도 모른다.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조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기대지 않아도 되는 위로를 받았다. 지금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가끔은 말을 잘못 꺼내고 가끔은 예전 습관이 튀어나온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누가 더 옳은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이렇게 묻는다. 지금 어떤 입장이야? 아내도 나도. 이 질문 앞에서는 조금 느려진다. 서툴지만 같은 자리에 서기 위해 속도를 맞추는 중이다. 아내의 입장이 되어 처음 생각해봤다는 건 단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었다. 그건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태도였다. 피곤한 날에도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도 한 번 더 돌아보는 마음. 예전의 나는 이해받고 싶어 했다. 지금의 나는 이해하려고 남아 있으려 한다. 아내의 입장이 되어 처음 생각해봤다는 건 아내가 되어 본다는 뜻이 아니다. 아내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같이 서겠다는 선택이었다. 오늘도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이기는 게 아니라 입장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이 아니라 계속 머무는 태도라는 걸.